오늘 이야기를 듣고 낙고기 이야기는 하고 싶다라는 분 손들어서 질문하시면 역시 또 네. 먼저 드셔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흥에서 온 길경이라고 하고요. 제가 한 4, 5년 전쯤에 사업할 때 사기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바닥 생활로 내려앉았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되진 않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게 예를 들어서 있는 데서 이렇게 돕고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빨리 일어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사업을 해서 아까 안산 얘기하셨는데 안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크게 되신 겁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잘 되는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규모가 잘 크게 되고 된 겁니까? 있고요. 네, 잘 됐고요. 여기까지 잘 됐는데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돕던 곳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처음엔 한 곳을 돕다가 뭐 이제 8곳, 9곳, 10곳 막 이렇게 늘어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돕다 보니까 제가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몇 달 전부터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사업체도 지금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냐면 너부터 먼저 구해라. 집도 지금 사실 월세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제가 사업은 커졌는데 집은 월세라는 건가요? 집도 월세고 공장도 월세입니다. 근데 이거 아니네요. 이건 아니야. 이거 근데 결정적으로 아니야. 이건. 중요한 건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여태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질문하시고 싶은 걸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떤 걸 질문하고 그러니까 싶습니까?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 자신을 잘 챙기지 못하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 자신의 금전적인 어떤 것도 잘 챙기지 못하면서 오케이, 좋습니다. 네. 전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후회 없이 남을 도왔습니다. 저희 실장에게도 후회 없이 제 피를 다 토해냈습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그래서 제가 쪽쪽 빠지고 실장은 살이 디룩디룩 찐 겁니다. 장가도 잘 가고 연목동 살다가 아파트로도 이사도 가고 레슨도 이제 잘하고 그리고 3명의 실장이 3년 정도씩 있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힘들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실장 3명한테 제 가족에게도 하지 않은 에너지의 100배를 썼습니다. 전 제 피를 다 토해냈고 제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왜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교육이었기 때문에. 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가정이 아니었었어요. 교육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교육으로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걸 다 도운 겁니다. 그런데 그럼 저보고 너 그렇게 10년 보낸 거, 3사람에게 10년 보내서 너의 피를 다 쏟고 에너지를 쏟은 걸 넌 후회하느냐? 라고 물으면 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게는 안 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실장님 뒤에 계신데요? 예, 맞습니다. 저기 머리 큰 친구.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이다. 예. 당신하고 나하고 인연이 계속 못 간다면 나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누구를 당신처럼 그런 에너지를 쏟아서 받지는 않을 거다. 솔직히 난 이제 그 힘이 없다. 나는 나를 좀 챙겨야 되겠다. 그 중학생 친구 얘기가 한 말이 맞다. 나는 지금 너무 많은 에너지와 피를 쏟았다. 그리고 나는 범처럼 전력 질주를 해서 10년을 달려왔다. 후회는 없지만 앞으로의 10년은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제가 냉정한 인간이 되기 시작할까요? 이제는 강의할 때 냉정하게 할까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그냥 설설 할 겁니다. 설설.
근데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요, 그렇게 하지는 잘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람을 구할 때 제가 여기에서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 손을 잡으면 제 힘으로 있는 한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당기고 싶습니다. 전에는 제가 아예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같이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대로 했는데 나중엔 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실장들에게. 에? 그리고 나중에 막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너 진짜 내가 누구 잘 되라고 이런 건데. 이런 표정을 어디서 많이 봤나요? 양쪽 두 분에게서 본 거죠? 자녀에게 빠져버린 부모는 위험합니다. 사업에 빠진 경영자는 회사를 위험에 처합니다. 경영자는 회사에게서 나와서 회사를 볼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거기 빠져 있는 거죠. 네. 사랑에 빠지면 위험해집니다. 사랑에 빠지고 끝이 좋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빠지면 위험하죠. 나와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죠. 이게 댄스의 기본입니다. 그 적당한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장르를 우리는 부비부비라고 합니다. 부비부비 거리 유지. 닿으면 안 돼요. 거리 유지해야 돼요. 자, 거리를 유지해야죠. 네. 왈츠를 추려면 계속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근데 인간은 건강하지 못하면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으시겠죠. 지금처럼 힘들지만 계속 그렇게 사실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선택하실 건지. 근데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후회와 원망이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돕지 않는 것이 후회와 원망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도우십시오. 선택은 당신의 무슨 프로그램 같네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선택은 소비자의 것. 자, 무엇이 후회와 원망과 그것이 남을지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좀 지키십시오. 네. 남자분들 영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가끔 보는 걸로 족합니다. 그리고 아내분들 남편의 컴퓨터 제발 뒤지지 마십시오. 뒤져서 좋을 거 없습니다. 뒤진 적 있나요, 어머니? 할 줄 몰라요. 할 줄 몰라요? 남편분 얼씨구나! 아내가 모른다! 검색할 줄. 이렇게. 자, 또 다른 질문 있는 분. 거기에 추가로 한 가지 더. 그러시죠. 그럼 마이크를 한번 주시고. 근데 그런 관계가 제 3자인 경우는 그래도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데 가족인 경우에 정말로 이렇게 방치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는 더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가족이라서 힘든 게 그게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는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부모님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빚이 있다는 거예요, 빚.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 얼마 있어? 그랬더니 1,000만 원 단위로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막 강의하고 처음에 돈 벌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유학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놓고 있는데 빚이 있다는 거예요. 다 제 비용. 엄마에 대한 그 죄책감과 비용. 무서운 연합이죠. 무서운 연합입니다. 비용과 엄마에 대한 죄책감. 엄청난. 그래서 오케이, 엄마 내가 갚을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1,500만 원을 한 7, 8년 전인데 돈이 하나도 없었던 시절에 딱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딱 그랬는데 일주일 있다 전화가 또 온 거예요. 빚이 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빚 있다고 그랬잖아, 엄마. 그랬더니 이건 다른 빚. 이건 다른 빚인데 이건 좀 이제 큰 건데 누나한테 꾼 건데 누나가 그 돈을 자꾸 갚아달라고 하고 이자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형하고 저한테 니네가 좀 이제 내라. 이때까지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왜 딸이 아들한테 돈을 받냐. 엄마한테 이자를 받냐. 또 비용.
그럼 내가 낼게. 그거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1,500을 딱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3일 동안 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빚이 또 있다는 거야. 빚이 또 있다는 거야. 아, 이게 무슨 시리즈 빚이야, 시리즈 빚. 분명히 두 번 갚았는데 내가 지금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엄마가 100만 원만 얼른 좀 땡겨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딱 주고 나니까 54만 원이 통장에 남아있는 거예요. 전 재산이. 그리고 2주 있다가 아버지가 치과에서 고치는데 돈 낼 수 있냐고 전화 이제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 아는 분이 다행히 저는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김 선생님, 그때 이제 결혼 안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김 선생님, 아들이 효자면요 나중에 누가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네, 며느리 엄청 고생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아들이 원래 10만 원 줘야 될 거 20만 원 주면 결혼해서 15만 원 주면 칭찬 안 받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애였는데 어디서 역마살 들어와가지고 전생에 죄가 뭐가 나무로 뗄 까마던 집에서 자란 우리 아들을 망쳐.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든 관계가 다 파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분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매달 돈을 정하고 드리세요 이러더라고요. 정해진 날짜에. 그래서 그때부터 용돈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매달 작게 이렇게 한 5천만 원이라도 이렇게 어머니 쓰시라고. 그럼 다 그 정도 쓰잖아요. 노인들이 한 월 5천 원 쓰시잖아요. 엄마 채널도 사셔야 되고 모피도 사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월에 딱 정해서 드리기로 한 거죠. 근데 그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딱 그렇게 선을 딱 긋고 하니까 엄마도 엄마 삶을 타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사람들 죽지 않아요. 사람 웬만해서는 안 죽어요. 우리가 웬만해서 죽습니까? 여러분 살이 웬만해서 안 빠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빠져요? 다이어트를 얼마나 했는데 소수만 빠지지 대다수는 안 빠져요. 우리가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그 여자 죽었나요? 딴 놈 만나서 좋아 죽어요. 안 죽어. 자기의 마음이 못 견디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선을 그으십시오. 선을 긋는다는 건 포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거리를 유지한다는 뜻이죠. 동물원에 가면 그렇게 돼 있죠. 동물원 가보셨어요? 사자우리나 곰우리 같은 거, 사자우리에는 그 앞에 뭐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코끼리하고 사람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걔네들하고 항상 이렇게 이 공간이 있어요. 못 넘어오게. 왜냐? 코끼리가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가까운 데 있으면 이렇게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는 거죠. 전 사람에게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편하고 가까워지고 싶으면 남편하고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남편의 컴퓨터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는 게 남편과 가까운 게 아니고, 우리 딸이 오늘 어떤 일기를 썼는지 엄마가 다 아는 것이 딸과 가까운 것이 아니죠.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면 더 멀어지는 게 세상엔 많습니다. 남편의 카톡 보는 것이 그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카톡으로 이혼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 엄청 크게 동의하시네요. 오늘 잘 왔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는구나. 아유, 기분 좋아라. 거리를 좀 유지하십시오. 붙어있는 게 어떻게 가까운 겁니까? 가까우면 더 안 보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예를 들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아버지가 행동을 올바르게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걸 고치고 싶은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고치지를 못하고 계속 어떤 그런 안 좋은 행태로 이제 표현을 자식들한테 하거나 하는데, 그러면 제3자가 보거나 어쨌든 엄마의 입장에서도 아버지의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고쳐주고 싶어요. 본인 어떤 배우자나 그런 잘못 행동을 뭐 게을렀다거나 그런 것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도 변하지를 않으니까 그렇다고 무시하고 살기에는 또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 글이라는 저도 그 글이를 가져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아버지가 그러십니까? 어머니가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버지인가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네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네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네요. 오케이, 좋아요. 이제야 얼굴이 피셨어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예요. 자, 저희 아버지도 ING입니다. 내일 모레 80인데 아버지는 거의 안 바뀌셔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먼저 안 바뀐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사람은 잘 안 바뀐다. 그리고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변화는 만남에 대한 결과물이지 변화를 주려고 하는 행동은 이미 변화를 더 멀어지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도움이 되고 이제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아까처럼 본인이 힘이 있을 때는 그거를 같이 이제 극복해 가려고 하는데 이제 힘이 떨어질 때가 생기잖아요. 나의 힘이요? 그렇죠. 제 힘이 이제 그거를 이해도 해주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힘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렇죠? 이런 단체에 와서 도움을 받든 저도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겠죠. 세상은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결국 순환한다. 공기처럼 물처럼. 그리고 이게 어느 날 어떤 이유로 멈춰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강한 압력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썩어버리거나. 그러니까 이제 겸손하게 남을 맨날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도움을 바라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이전부터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었고 세상이 우리를 돕고 있었고 우리는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인간은 그때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뭐 궁극적 문제가 아니라 다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조금 저희가 인식하게는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질문 계십니까? 네, 우리 저 뒤에 있는 분 마이크 한번 주시고요. 목동에서 온 박세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많이 웃고 감사해하고. 근데 가끔씩은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식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5년 된 친구들, 뭐 오래된 친구들이 보면서. 근데 가식적이라고 생각해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즐거워서 웃는데 어느 순간에는 조울증 같은 건 아닌데 너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면 이제 교수님처럼 좀 힘들어질 때가 이제 온데 친한 친구들은 같이 그걸 보잖아요. 근데 겉면에서 이렇게 제가 교수님 보기에는 밝아 보여, 에너지가 넘쳐 보여 그러지만 그 삶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행복하다라고 웃고 근데 안에서는 내가 힘들고 이렇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이 보면 가식이잖아요. 그쵸? 선생님 안은 막 힘들고 그러는데 겉은 막 밝은 척 하세요? 근데 또 즐겁기도 해요. 내면으로는. 즐겁기도 하고? 네. 근데 광녀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광녀라고 뭐 머리에 꽃 같은 거 이렇게 꽂고 목동에 막 이렇게 광녀 오케이. 네. 근데 그거를 구분하는 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전 예전과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 예전에는 제 안에 마주치기 힘든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슬픔을 마주할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웃거나 떠들어버리거나 행동을 막 해버리거나 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분해지면 그것과 마주한다는 걸 나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시 정의하고 싶습니다. 행복은 늘 기분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늘 기분 좋고 늘 고맙고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해하는 그 상태가 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감사, 점심에 행복, 저녁에 막 봉사 막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행복은 자기에게 찾아온 힘듦을 건강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것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저는 더 오히려 괜찮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개인적으로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강의에서 거의 쓴 적도 없고 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 없고 행복하십시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굳이 쓴다면 제가
예전부터 써왔고 앞으로도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건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 사인에도 보면 뭐라고 제일 많이 하냐면 책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책 사십시오, 엽서에다가 사인 받지 마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이름하고 그냥 건강하십시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건강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고가 없었던 것이 건강이 아니라 사고가 났고 사고가 생겼는데 그것과의 좋은 관계 맺음. 그래서 또 우리에게 생기는 고마움이나 경이로운 깨달음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지만 때로는 살다가 우리에게 왜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겠어요. 그거를 대처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왔는데 자꾸 그걸 감추려고 계속 웃거나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힘들어 보이는데 왜 이 쇼를 계속 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했죠. 그래, 힘들어 보인다는데 오케이, 퍼플리 쇼 그만할까? 오케이, 이제 그만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쇼 해야 되겠어. 방청객을 철저하게 골라받아야 되겠어. 아줌마들 안 돼! 못 오게 해야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최근에 저한테 제가 최근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이걸 꼭 소개할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국에 옛날에 우물에서 물을 길러먹던 시절이 있었대요. 이제 그때 그분들은 이제 그 난방을 나무를 뗐었을 거예요. 그냥 우물로 먹던 시절이니까 그런 거죠. 네, 우물로 먹던 시절이어서 이제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요즘도 그런 치정에 의한 살인 사건이 있다고요. 남자가 자기를 버리니까 여자가 그 우물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되게 물이 계속 올라오는 샘물이었는데 이게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 여자 건져냈지만 뭐가 나빠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여자가 거기 빠져가지고 실제로 죽었으니까 시집도 안 간 여자가요. 그러니까 그 여자 건져내고 거기를 막아버렸어요. 그냥 아예 못 쓰도록.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물은 물에서 어떻게 계속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죠. 그럼 사람 생각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생각에 막아놓으니까 물은 계속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물이? 넘칠 것 같죠?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물이 올라오는데요. 그거를 푸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물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물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힘든 날이 오면 전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러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 조치를 취한 거는 대학 교수도 그만한다. 그리고 SBS 라디오도 그만한다. 안 할 수 있는 건 다 그만한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2개나 하나만 남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학교에다가도 이제 교수는 그만합니다. 여대인데. 여대. 남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대. 남대나 군대가 아니라 뭔데요? 여대. 여대 그냥 가면은요. 화려할 것 같죠? 현실은 냉혹해요. 그래서 이게 여대도 뭐도 다 싫다. 못하겠다. 다 그만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이 오면 우리는 정리해야 될 걸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100% 정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샘이 아예 다 말라버릴 거예요. 힘들어도 풀 샘은 계속 푸시고 그렇지만 정리해야 될 거는 지혜롭게 정리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뭘 정리해야 할지. 네. 그리고 뭘 계속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건지 지혜롭게 생각하고 선을 그을 건 그어야 합니다. 그게 설령 여대라 할지라도. 여대를 그만두는 것은 살을 에이는 것과 같은 아픔이죠. 남자분들은 다 인식하실 겁니다. 저놈이 미쳤나? 그거 놔주라! 아이씨, 내가 하고 싶다, 여대.
그런 살을 내리는 고통이 있어도 그러시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 우물을 닫지는 마십시오. 예. 가식이 아니라면 계속 웃으십시오. 그렇지만 가식적으로 웃는 거라면 그것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웃음은 가식인가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삶을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야 한답니다. 세상의 모든 장르는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이 풍부해지려면 새 오빠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풍부해지려면 알아야 합니다. 알 때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면 더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편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산다.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또 못 일어날 것 같은 고비를 겪더라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또 객관적으로 서로 배워가고 그런 인원 문화가 확산되다 보면 훨씬 저희의 삶을 저희가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사랑이 될 것입니다. 완벽한 형태의 행복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 힘듦과 조금 더 괜찮은 관계를 맺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환경도 바뀔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강사를 위해서 박수치지 마시고요. 토요일 이 황금 같은 시간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한 3시간 동안 무언가에 집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치고 마치시죠. 고맙습니다.